그럼 이번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민주당의 쇄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쇄신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방향 좌표는 오직 국민 여론이다 라는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선거 시기입니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죠. 이런 시기에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권력자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국민, 특히 무당층, 중도층에서 심판을 보는 그런 국민 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국민들 여론 중에서도 중도층의 여론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래야 민주당을 미워하던 분들도 이 사람들이 좀 바뀌었네. 좀 자세가 달라졌구나. 다시 좀 마음을 줘볼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출발선이 되겠죠. 만약 이런 감정적인 선을 지금 이미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감정선을 다시 우리 쪽으로 당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도 힘든 백약이 모여인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도층 국민 여론의 귀와 눈을 다시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의 정의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해도 국민들이 그건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적어도 선거를 앞둔 지금의 시기에는 그 국민 여론에 더 마음을 열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거기에 맞추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최근에 당대표 경선 룰 개정안을 제안을 하면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가 70%, 국민 여론을 30% 이렇게 경선 룰을 정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 여론 비율이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여론 비율을 조금 더 높이자, 국민의힘만큼 올리자 그러면은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리당원 비중을 더 높이고 대의원 비중을 낮추자. 저는 그건 대의원 비중과 권리당원 비중은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국민 여론을 좀 듣겠습니다라고 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원 내부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더 높이니 대의원 비중을 더 낮추니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니다는 거죠. 또 부동산 정책을 갖고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들 다수가 문제가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한편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왔던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도 우리 지켜야 될 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경론과 온건론 사이에 절충과 타협을 빨리 해야죠. 그래서 그 중간 어느 선에서 빨리 결정을 짓고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이렇게 갑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이게 집권당의 전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제대로 된 결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내는 정당.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논쟁 다 불문에 붙이고 한 목소리로 힘차게 밀어붙여서 추진력을 확보해내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에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좌표가 있다라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적인 지지를 회복해내는 작업, 또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여름 그대로 보내버린다 그러면은 저는 대선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삿바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지는 거다. 그 뒤에 싸움은 너무 힘든 싸움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름 하한 정국이 하한기가 아니라 치열한 삿바 싸움을 하는 전초전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모으고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은 안 돼. 이런 여론이 많았죠. 거기에 우리가 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도 문제지만은 민주당이 더 문제야. 그래서 민주당만은 안 돼.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대목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일부에서는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매몰돼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더 높다, 혹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당 지지도와 상관없이 무당층들이 폭넓게 존재합니다. 그 무당층들 중에서 국힘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데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민주당이 더 싫어. 그래서 국힘당 찍겠어. 이쪽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들로서 정말 위기감을 가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많으시니까, 중도층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좀 많이 달라졌네. 다시 민주당에 정을 줘도 되겠다. 또 민주당이 새로 뽑는 대선 후보가 유능한 후보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민주당 잘 하겠네. 힘 모아주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감정 전선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환경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4월 보궐선거 때는 백신 때문에도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 말까지 가면은 백신 접종으로서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 회복도 점점 더 촉진될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내수 경제, 수출 경제도 회복이 되면서 경제도 좋아질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민심 기반도 심했었는데 부동산 문제도 저는 내년 초면은 지금보다는 확연히 좋아지는 그런 부동산 안정화 시기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요소들은 집권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워, 싫어 이 감정전선의 회오리에 빠져버리면은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더 낮은 자세, 더 열린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면서 앞으로 남은 9개월 대선 시기를 잘 치르고 경선도 잘 치르고 대선 준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들은 또 차차 낱개로 여러분들 앞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